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합과 고배 법칙에 대해서 다뤄봤었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합과 고배 법칙을 조금 더 헤비하게 다뤘던 이유는 뭐냐면 이 경우의 수 파트가 그렇습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기본 개념이 정확히 안 잡혀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예 문제를 못 풀어요. 계속 헷갈리고요. 문제를 풀 수 있어도 유형을 외워서 풀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큰 낭패를 보게 돼요. 그래서 정확한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외워. 그러면은 그때는 오케이 이해했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쵸? 그냥 선생님 믿으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오늘 배우게 될 순열하고 조합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몇 줄 안에 끝낼 수 있는 개념인데요. 이거 몇 줄 안에 끝내도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이 안 잡혀있는 친구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응용이 안 돼요. 응용이 안 돼요. 그래서 유형을 외워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에서 큰 낭패를 보게 돼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힘을 주는 거니까 이번 시간에도 선생님이 좀 힘을 줘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책대로 순열 다음에 조합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조합과 순열을 한꺼번에 가르칠 거기 때문에 이번에 개념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더라도 좀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믿으세요. 진짜로.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선생님들 계산 문제 이런 문제들을 잘 하시는 선생님들은 많지만 이 경우의 수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최고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닌데 네 죄송합니다. 어찌됐건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이 조합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쵸? 조합이라는 친구가 있고 순열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이 경우의 수를 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친구다.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조합은 여러분들이 뽑는 행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뽑는 행위. 자, 뽑는 행위로 끝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뽑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요. 뽑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순열이라는 친구는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우냐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런 문제들은 그냥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두 자리 숫자가 있는데 내가 1과 2를 사용해서 두 자리 숫자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자 1하고 2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해서 두 가지. 이게 바로 순열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따져볼까요? 처음에 1, 2 나올 수 있고요. 2, 1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보면 1, 2와 2, 1은 다르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숫자 배열은 똑같지만 순서가 달라요. 얘는 순서를 고려했다라는 거지. 왜? 이 두 개가 같지 않으니까. 이러한 경우에. 12하고 21하고 같아요? 다르잖아. 그쵸? 그게 바로 순열입니다. 순서대로 나열한 거. 자, 조금만 더 한번 해볼게요. 그럼 세 자리로 한번 가볼게요. 자, 세 자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1하고 2하고 3이라는 숫자가 있었잖아. 그쵸? 자,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죠? 세 가지입니다. 그쵸? 그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세 가지였어. 세 가지를 썼어. 그럼 여기 1이 왔다고 가정을 하라고요. 근데 중복으로 허락해서 못 쓰기 때문에 자, 중복으로 허락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자, 2하고 3이 남았죠? 그럼 여기 몇 가지 쓸 수 있어? 두 가지. 그러면 여기 2 쓰라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몇 가지? 하나. 그래서 총 몇 가지 나와요? 6가지 나오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시키는 것을 우리가 순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순서를 나열시키는 것을. 자, 근데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지만 물론 기초 문제들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 실상 문제에 응용시키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순열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되냐면, 자, 조합. 자, 뽑는 행위라고 할게요. 뽑는 행위. 다음에 이어서 나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뽑는 행위 다음에 나열까지 고려를 해준 거. 나열이라는 건 뭐죠? 순서를 고려했다라는 거지. 순서를 고려까지 해준 것을 바로 순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뽑는 행위는 우리가 조합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조합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 조합이라는 친구에서 어디까지 고려해? 순서까지 고려해 준 거. 이 조합이라는 친구에서 뭐를 고려해? 순서를 고려해 준 것을 합친 게 바로 순열이다라는 거지.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플러스라고 했다고 해서 더하기로 계산해 주는 거 아니야. 나중에 수식적인 부분은 곱하기로 계산해 주게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이 개념적인 부분은 뭔지 알죠? 이 조합, 뽑는 행위 플러스 뭐까지 고려해 준다? 순서까지 고려해 주는 게 바로 순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조합은 뭐라고? 뽑는 행위까지만 고려하게 된 거야. 그래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순열은 순서까지 고려해 준다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조금 더 얘기하자면 중복도 허용하지 않고요. 중복 허용 안 합니다. 이 친구는 중복 허용 안 하고요. 얘도 중복 허용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이 그 두 자리 숫자를 쓰는데 중복을 허용 안 하고 라는 게 전제 조건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 1, 2를 나열하는 방법 1, 2와 2, 1이 된 거죠. 만약에 중복을 허락했으면 1, 1도 나올 수 있고 2, 2도 나올 수 있어요. 그쵸?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조합과 순열은 뭐라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베이스에 깔려있다라는 거야. 그쵸? 중복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확하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예를 들 거냐면, 자,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이 반에 3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 있냐? 우리 민주라는 친구가 있고, 선영이라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수민이라는 친구가 있어. 이렇게 3명의 친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2명을 뽑으려고 해요. 지금 2명을 뽑으려고 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선생님 뭐라고? 이 셋 중에 2명을 뽑을 거다라는 거지. 2명을 뽑을 거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내가 뽑을 수 있는 건 민주하고 선영이 뽑는 경우, 자, 내가 이 3명 중에 민주하고 선영이 뽑았어. 그쵸? 민주 뽑고 선영이 뽑을 수 있잖아. 그죠? 잘 봐야 돼. 그럼 내가 선영이 뽑고 민주 뽑았어. 이게 달라? 똑같아. 그쵸? 그죠? 뽑은 친구들이 똑같잖아. 얘는 똑같은 거야. 그죠? 똑같은 거라고.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거야. 맞죠? 난 3명 중에 2명 뽑을 건데 그 2명을 뽑은 애가 민주하고 선영이 민주 똑같은 거잖아. 맞죠? 똑같은 친구들이잖아. 그쵸? 이건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거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선영이 수민이가 되면 민주하고 선영이 뽑은 거랑은 다르지. 구성 요소가 달라졌으니까. 그죠? 구성 요소가 달라졌으니까. 그죠? 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 다르죠. 민주하고 수민이 뽑은 거. 자, 그럼 이 3개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쵸? 3개가 달라서 3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야. 3명 중에 2명을 뽑는 경우는 몇 가지? 3가지가 나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민주, 선영이 뽑은 거랑 선영이 민주 뽑은 거랑은 같은 거야. 왜? 구성 요소가 같으니까. 내가 뽑은 애들이 같은 거잖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응?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애 2명을 픽한다 그래. 딱 제일 좋아하는 애 2명을 픽해요. 1등, 2등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야. 그냥 2명을 고르라 그래. 그러면 뭐 선생님 잘 모르지만 요즘 누구더라 그 방탄소년단들 있잖아. B일 수도 있고 정국이, 자, B 뽑고 정국이 뽑고랑 정국이 뽑고 B 뽑고랑 이거 달라요? 안 다르다는 얘기지. 안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러면 다릅니다. 야, 방탄소년단들 중에서 너가 제일 좋아하는 애들의 순위를
순위를 매겨봐. 1등, 2등을 매겨봐. 이러면 달라져요. 이러면 나열이 되는 거야. 왜냐면 보세요. 방탄소년단은 선생님 뭐 정확하게 다 멤버 이름을 몰라요. 멤버 이름 모른다고 테러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그 뭐 방탄소년단 애들 중에 2명을 뽑았어요. 그쵸? 그러면 1등을 뭐 B라고 하고요. 두 번째를 정국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1등을 정국이라고 할 수 있고 2등을 B라고 할 수 있잖아. 이런 경우에 순위를 매기가 되잖아. 이미 나열을 시키는 거거든. 이렇게 되면 순열이다 라고 보는 거지. 하지만 뽑는 행위까지 아까 야 제일 좋아하는 애 2명 뽑아봐.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조합인 거예요. 그냥 뽑는 행위까지가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 3명 중 2명을 뽑는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3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순서를 고려하게끔 만들었어.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하게끔 만든 게 뭐냐면 야, 2명을 뽑았잖아? 그러면 그 2명 중에 이렇게 막 지시를 하는 거지. 야, 3명 중에 2명을 뽑아봐. 뽑았어. 지금 뽑은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얘를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뽑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뽑았으면 자, 한 명은 바닥 청소시키고 한 명은 칠판 닦으라 그랬어.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제는 순서를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순서 고려가 들어가는 거야. 한번 해볼게. 자, 2칸을 만들어 놓고요. 2칸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바닥 청소고요. 여기는 칠판 청소예요. 그쵸? 그럼 내가 민주, 선영이 뽑았다라고 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민주, 선영이 2명이고요. 그죠? 칠판 청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 나머지 1명이 되겠지? 그래서 몇 가지? 2가지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럼 보세요. 그러면은 보세요. 자, 첫 번째 민주, 선영이 뽑았을 때에도 그쵸? 이 몇 가지 경우가 생겨 뒤에? 2가지 경우가 생기잖아. 그죠? 2가지 경우가 생기고요. 그리고 선영이, 수민이 뽑았을 때, 자, 선영이, 수민이 뽑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2가지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지. 그치?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민주, 수민이 뽑았을 때에도 뒤에 2가지 경우가 생기니까, 뒤가 어떻게든 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3이 되는 거야. 2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그쵸? 결국에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 조합으로 구한 경우 곱하기 순서를 고려한 경우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조합으로 구한 경우 몇 가지 나왔어? 3가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순서가 몇 가지 나왔어? 2가지 나왔어. 그래서 6가지가 바로 순열이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조합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뽑는 행위를 한 다음에 순서까지 고려해주는 게 뭐다? 바로 순열이라는 거죠. 순열이라는 거다. 자, 다시. 조합은 순서를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합은 순서를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뽑는 행위까지만이다. 그죠? 순열은 고려한다. 그리고 전제 조건은 뭐다? 둘 다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까지 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시고요. 좀 디테일하게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수시적인 부분을 좀 많이 다룰 건데요. 이 조합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기호로 표현하냐면, 조합은 컨비네이션이라는 친구의 이 대문자, 맨 앞에 있는 친구를 따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N명 중에 R명을 뽑았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를 기호로 N, C, R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N명 중에 R명을 뽑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자, 3명 중에 아까처럼 2명을 뽑았다라고 해서 이 친구를 3C2로 표현을 해보자면, 자, 아까 몇 개 나왔죠?
세 가지 경우 나왔잖아요. 그죠? 한번 세 가지 경우 어떻게 구하는지, 수식적으로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3시 2야. 그러면은, 분모에는 3부터 하나씩 숫자를 빼는 거야. 근데 몇 개? 2개. 그러니까 3, 2. 이렇게 해서 2개를 만드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잖아요? 얘는 2부터 2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빼가지고. 자, 숫자를 어떻게? 하나씩 빼라고요. 그죠? 하나씩 빼서 이 개수만큼 만들면 돼.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면 뭐가 나와? 세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어떻게 보면 노가다에서 구했잖아요. 그죠? 처음에 노가다. 하지만 우리가 수식적으로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야. 아이, 선생님, 아까 노가다에서 하는 게 더 빠른데요? 에이, 뭐 이런 거 되면 달라져요. 7시 3 한번 해봅시다. 7시 3. 7시 3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7개 중에 3명을 뽑은 거죠. 7명 중에 3명을 뽑거나 7개 중에 3개를 뽑은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자, 3개만큼 작아지면 되는데, 위에는 7, 6, 5가 되는 거지. 왜? 마이너스 1씩 작아져서 3개를 만들면 되니까. 자, 아래는 3부터 3, 2, 1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이거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게 되면 35가지다 이렇게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조합을 빨리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까요? 6시 2 한번 해볼게요. 6시 그러면은 6 곱하기 5 그리고 2 곱하기 1로 나눠준다. 그래서 15가지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되셨나요? 오케이,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연습을 좀 해보시고,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수식적으로 한번 다가가 볼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팩토리얼이라는 거거든요. 팩토리얼. 팩토리얼을 일단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팩토리얼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되게 쉽게 그냥 3팩 이런 게 있어요. 3팩은 우리가 이 친구를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느낌표처럼 쓰는 거. 3팩 이렇게 부르는데 이 3팩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주면 되냐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면 돼요. 자, 5팩이라고 한다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1이 될 때까지 계속 하나씩 빼가지고 다 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n 팩토리얼은 어떻게 되겠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 곱하기 쭉쭉쭉 1까지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10팩 한번 10팩 한번 해봅시다.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지. 그쵸? 자, 선생님이 왜 팩토리얼을 사용을 했냐면 이 NCR을 팩토리얼을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NCR이 있어요. NCR이 있는데 자, 팩토리얼을 가지고 표현할 겁니다. 바로 가면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미 했던 거 3C2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지우고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7C3 자, 7C3 한번 잘 보세요. 자, 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였어.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7팩을 사용해 줄 거다라는 거죠. 7팩. 그럼 7팩이면 어떻게 되지?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그쵸? 자, 얘랑 같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야. 그 여기 일단 321이 있으니까 여기 3팩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321은 3팩이죠. 321은 3팩이야. 자, 근데 지금 얘는 765, 321은 있었어. 그러니까 765, 321은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 얘가 없었지. 그쵸? 얘가 지금 없잖아. 그럼 여기다가 4팩을 해주게 되면 얘가 지워지니까 얘랑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죠? 자, 7C3일 때 여기다가 7팩토리얼 쓰고요. 여기다가 3팩토리얼 쓰고요. 그죠? 7에서 3 뺀 친구를 여기다 쓰면 되는 거지. 그죠? 여기다가 7에서 3 뺀 친구를 여기다가 쓰면 된다. 이 얘기야. 자, 얘도 한번 볼게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6팩토리얼을 썼어. 6팩토리얼. 그럼 얘는 2팩토리얼이죠. 2팩토리얼. 원래 이 친구였는데
얘랑 같지가 않잖아. 똑같이 만들어주려면 지금 얘는 6, 5가 있었는데 팩토리얼은 여기다가 6, 5, 4, 3, 2, 1 이렇게 있었던 거고 얘는 6, 5 있으니까 우리가 뭐만 지어주면 돼? 4, 3, 2, 1. 그래서 4팩토리얼을 쓰면 되는 거지. 봤더니 이 6을 6팩을 쓰고요. 이 2를 2팩을 쓰잖아?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야? 얘에서 얘 뺀 게 여기 들어간다고. 그래서 6 빼기 2팩이 들어간다. 그러면 얘랑 동일하다 이 얘기죠. 그쵸? 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 NCR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N팩토리알에서 자, NCR이면 여기 R팩토리알을 쓰고 여기다가 뭐를 쓰면 돼? 얘에서 얘를 뺀 걸 쓰면 된다고. N-R팩을 쓰면 된다고. 그럼 NCR을 우리가 팩토리알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 다시 한번. 얘 하나 더 들어봅시다. 자, 지우고 다시 한번. 보세요. 자, 9C3이 있었어요. 9C3. 9C3은 9 곱하기 8 곱하기 7에다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얘를 팩토리얼로 표현하려고 9팩을 쓴 거야. 9팩. 그치? 이 9팩을 한번 선생님 나열해볼게.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자, 그 다음에 3, 2, 1 동시에 썼습니다. 3, 2, 1 동시에 썼어. 자, 그러면 얘랑 같아지려면 뭐가 없어야 돼? 얘가 없어야 된다고. 그쵸? 그럼 여기다 뭐 써야 돼?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 지워지죠. 그쵸? 이거를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위에는 우리가 9팩이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9팩토리알. 그럼 아래 이쪽은요 3팩토리알, 이쪽은요 6팩토리알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 9가 어디와? 여기다가 오는 거죠. 그쵸? 이 3이 어디와? 여기 오는 거죠. 그쵸? 얘는 뭐야? 얘에서 얘 뺀 게 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NCR이면 N팩토리알, 여기다가는 R팩토리알. 이 두 개를 뺀 게 이쪽에 온다라는 거야. 그쵸?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죠? 여기에서 이 수식을 보면 여러분들 엄청난 그 공식이 하나 나오는데 어떤 공식이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얘 곱하기니까 이 조합에 엄청난 공식이 나와요. N팩토리알과 이 R팩 곱하기 N-R팩분의 N팩토리알과 얘 순서를 바꿔가지고 N-R팩 곱하기 R팩토리알이 달라요? 똑같죠?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4와 4 곱하기 3은 똑같잖아. 이 두 개 자리 바꿔도 똑같다라는 거지. 그럼 얘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보세요. 얘는 NCR이야. 그럼 얘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NC 자 봐봐. N-R이지. NC N-R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맞죠? 그래서 NC N-R이면 N팩토리알 N-R팩토리알 두 개 빼면 R팩토리알 나오잖아요. 그죠? 두 개 빼면 R팩토리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보세요. 10C7이었어. 이 10C7은 자, N 10이 되고요. N-R 이 두 개 뺀 거 10C3과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보세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10C7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4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주셔야 되잖아. 그러면 7654 지워지고 3 되고 2 지워지면 4 되고 그쵸? 얘가 120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맞죠? 얘를 구하면 빨리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에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면 120 조금 더 간결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줘 보면 연습 한번 해봅시다. 예시를 들어줘 보면 이 조합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야. 자, 10C7이었어. 얘는 뭐랑 같아? 10C 얘 뺀 거 3이랑 같다.
그쵸? 10C3이랑 같다. 자, 그리고 9C7이었어. 그럼 뭐랑 같아? 9C2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C10은요? 결국 뭐랑 같아? 10C1이랑 같아. 0이랑 같은 거예요. 0. 그쵸?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10C10은 10개 중에 10명 중에 10명 뽑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그죠? 그럼 10C0도 뭐란 얘기야? 하나란 얘기야. 즉 NCN은 1이 되고요. NC0도 1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정리는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또 뭐 해볼까요? 12C10? 그럼 얘는 뭐랑 같아? 12C10, 12C2랑 같은 거죠. 그쵸? 두 개 뺀 거. 그러니까 이 숫자가 둘 중에 작은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푸는 게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다. 이 얘기를 선생님이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리고 이 수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바로 순열로 넘어갈 겁니다.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열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고 뽑는 행위와 나열까지 고려해 준 것이다. 그쵸? 나열을 고려했다는 것은 순서를 고려했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고배 법칙이 성립이 된다. 얘는 행위들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하라고 선생님이 플러스로 한 거지. 실제 계산에서는 고배 법칙이 사용이 된다.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얘를 배웠으니까 아까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3명 중에 2명을 뽑아서, 그쵸? 3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이 2명을 아까처럼 칠판을 땄고요. 자, 3명 중에 2명을 뽑아서 한 명은 칠판 청소, 한 명은 바닥 청소를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죠? 3명 중에 2명 뽑아가지고. 자, 그러면 이 3명 중에 2명을 뽑는 행위가 우리가 3C2가 된다라는 거야. 3C2. 그쵸? 3C2가 되고. 자, 그리고 2명을 뽑았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곱해주면 된다고. 자, 여기는 칠판 청소, 여기는 바닥 청소야. 칠판 청소에 들어갈 애가 몇 명? 2명. 바닥 청소에 들어갈 애가 몇 명? 1명. 즉 2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래서 3C 곱하기 2팩토리얼을 해주게 되면 아까 6 나왔잖아요. 그죠? 얘가 6이 나오는 형태가 된 거야. 이게 바로 순열이라고. 이렇게 끊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순열은 우리가 조합으로 표시하는가? 아닙니다. 순열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순열은 영어 permutation이라는 친구의 대문자를 따와요. 그래서 permutation에 이 p를 따가지고 3p2 이렇게 사용을 해줍니다. 3p2.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이 2명의 순서를 고려했다라는 거지. 자, 한번 해볼게요. 어떤 느낌이냐 한번 해볼게요. 자, ABC라는 친구, 아까랑 똑같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똑같은 예시인데 ABC라는 친구 중에서 순서를 고려해서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러니까 뽑는 경우의 수만 있는 순서를 고려해야 된대. 그쵸? 그러면 A, B를 뽑은 거와 그쵸? B, A를 뽑은 거는 다르다라는 거지. 왜? 순서를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A 뽑고 B 뽑은 거랑 B 뽑고 A 뽑은 건 다르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요. B, C를 뽑았어요. 그리고 C, B를 뽑은 건 다르다는 얘기야. 순서를 고려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리고요. A, C를 뽑은 것과 C, A를 뽑은 것은 다르다. 그래서 총 몇 개 나와? 6가지. 아까 6가지 나왔잖아요. 그쵸? 따지고 보면 이 3가지가 있는데 얘네가 다 2가지씩 나오기 때문에 3 곱하기 2에서 6이 된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순열을 바로 계산하는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자, 3P2가 되면 이 친구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냥 3 곱하기 2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5명 중에 순서를 고려해서 3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그냥 하나씩만 빼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7P2라고 하면요. 7 곱하기 5. 자, 9P3이라고 한다면 9 곱하기 8 곱하기 7 이렇게. 자, 10C6이라고 한다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친구도 선생님이 팩토리얼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팩토리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얘 543이에요. 그죠? 543. 그래서 얘를 5팩으로 표현할 거예요. 5팩. 그죠? 그럼 543이 되려면, 자, 5 곱하기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543이 나오려면 여기다 뭘 써야 돼? 2팩을 써줘야 지워지는 거지, 얘가. 그치? 그쵸? 자, 얘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7팩을 사용하고요. 7팩 사용하고. 얘는 7 곱하기 5만 남아야 돼. 여기는 7 곱하기 6 곱하기 죄송합니다. 여기 5가 아니고 6이죠. 죄송합니다.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그러면 뭐가 지워져야 돼? 5, 4, 3, 2, 1이 지워져야 되니까 여기 5팩이 와야 된다라는 거야. 맞죠? 자, 여기는 9팩에서 뭐가 지워져야 될까요? 987이니까 얘는 6팩이 지워지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세히 보니까 얘가 5팩이잖아? 얘를 뺀 거를 5 빼기 3한 게 2팩이고요. 그쵸? 얘가 7팩이잖아? 7 빼기 2한 게 5팩이고요. 그죠? 얘가 9팩이잖아? 9에서 3 뺀 게 6팩인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얘는 5 빼기 3팩이고, 그쵸? 얘는 7 빼기 2팩이고, 얘는 9 빼기 3팩이잖아. 그쵸? 그러면, 자, 보세요. NPR이면, 우리가 N팩에서 얘에서 얘를 뺀 거를 여기다 쓰면 되잖아. 그럼 N-R팩이 되는데, 맞죠? R팩이 되는데, 와, 보세요. 얘랑 이제 비교한다. 그쵸? 자, NPR은, 자, 두 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뭘 곱한 거랑 같아, 지금? 이 NPR은? 여기에, 지금, R팩을 곱한 거랑 같죠? 얘는, 여기다가, R팩을 곱해주면, 얘 삭제돼서 얘가 되잖아. 그죠? 얘 삭제돼서 얘가 되잖아. 그게 바로 순서라고요. 이 R팩이 뭐야? 팩토리얼? 순서라고요. 자,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NPR은 N-R팩 곱하기 R팩 분의 N팩 곱하기 이제 R팩이 되는 거잖아. 그쵸? 얘는 뭐야? 조합이라고. NCR. 즉, NCR 곱하기 R팩을 하게 되면 NPR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쵸? 네, 여기 중요합니다. 자, NPR 곱하기, NPR은 NCR 곱하기 R팩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 개념이 너무 헤비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왜 계속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NPR 배우잖아. P를 배우면 P만 써요. 근데 사실 P를 쓸 이유가 없어. 조합으로 끊어서 생각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P를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4P2였어. 그럼 여러분들이 4 곱하기 3 이렇게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것만 쓰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응용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그래. 끊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 조합하고 나열하고 같이 생각하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왜 이런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를 외우게 되면 이거 순열이 같은데? 이럴 때 순열 쓰는데? 그래서 순열 그냥 써버리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 결국 얘의 의미가 뭐다? 뽑는 행위와 순서까지 고려해 준 것이 바로 순열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 까지 선생님이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몇 가지 경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MPN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MPN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그래서 n개까지 내려오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결국 얘는 뭐랑 같아? n 팩토리얼이랑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쵸? 자, 두 번째는 MP0 한번 보겠습니다. MP0은 뭐가 되는가? 자, 한번 해볼게요. 요 공식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 NP0 해주면 보세요. R이 0이야. 그럼 N에서 0 빼면 뭐가 되죠? 자, 한번 해볼게. NP0이에요. 그러면 N-0 팩토리얼 분의 N팩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NP0은 여러분들이 1. 그러니까 10P0도 1. 뭐 9P1도 1. 9P0도 1. 8P형도 1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증명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 번째로 0팩토리얼이죠. 0팩토리얼 0팩토리얼도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 NP형이 1이니까요. NP형이 1이니까 이 친구가 지금 여기 한번 보자. NP0이 1이잖아. 그럼 얘가 0이었었을 때 이제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R이 만약에 N이 되면 자, NPN은 N 팩토리얼이었잖아. 그럼 NPN 잘 봐. 여기 N-N이 들어가. 그럼 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뭐가 돼야 돼? N 팩토리얼이 돼야 돼. N 팩토리얼. 그럼 0 팩토리얼은 뭐가 된다? 1이 되어야만 n 팩토리얼이 되잖아. 그래서 0 팩토리얼은 1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을 외우시면 돼요. 다시 한번 NPN이 n 팩토리얼이야. 그러면은 n 빼기 n은 0 팩토리얼이니까 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은 n 팩토리얼이 돼야죠. 그러니까 0 팩토리얼은 뭐라고?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두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그리고 조합 중에서 요거 하나만 더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추가적으로 요 친구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얘 팩토리얼로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는데 요것도 꽤 나와서 이 NCR은 n-1CR 더하기 n-1CR 더하기 n-1C R-1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얘는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네, 이런 게 있다. 왜냐면 나중에 파스칼 삼각형이나 이런 거 배울 때 다룰 거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줄 필요는 없는데 한번 정리 정도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도 있다 까지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다시 분할하고 분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부터 이제 조합까지 쭉 문제 풀이를 할 거기 때문에 좀 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문제 풀이로 넘어가 볼게요. 네, 대표형 1번이에요.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 또는 r의 값을 구하시오 이랬습니다. np가 56이야. 그러면 하나씩 빼가지고 두 개의 칸을 만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n 곱하기 n-1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랬더니 5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차이니까 8, 7에 56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n은 뭐야? 8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6PR은 120이야. 그럼 한번 해봐. 120 나올 때까지. 6 곱하기 5 곱하기 4 하면 120이 나오죠? 몇 개예요? 3개죠? 그러니까 R은 뭐다?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3번. NP4예요, NP4. NP4는 30 곱하기 NP2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NP4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이 되고요. 30 곱하기 N 곱하기 N-1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쵸? 네. 자, 그러면 N하고 N-1을 지워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30이 나오면 되는데 30 나올 수 있는 거예요. 6 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6이 나오려면 N은 뭐가 돼요? 8이 되죠? 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대표 유형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명의 학생이 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랬어요. 5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 자, 순서대로 이제 나열하려고 합니다. 그쵸? 이렇게 나열하려고 할 건데, 여러분들 그냥 공식을 쓰는 게 아니고 얘는 그냥 푸시면 돼요. 이게 나열할 건데, 이 첫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몇 명? 5명이죠. 그쵸? 그래서 뭐 A, B, C, D, E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 A가 이제 차지를 하게 될 거예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4가지 경우죠. 그래서 이제 B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는 3, 여기는 2, 여기는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20이고요. 얘는 6이니까 총 120까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자체를 보고 5명 중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방법 해가지고 5P3 이렇게 가도 되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이 문제를 그대로 떠올리면서 해보라고. 자, 5명 중에 3명을 뽑았어. 그런 과정이 뭐예요? 5시 3인 거지. 그쵸? 5시 3. 5시 3 다음에 자, 이 3명이 만약에 A, B, C가 뽑혔다고 칩니다. A, B, C가 뽑혔어요. A, B, C, D, E 중에서 A, B, C가 뽑혔어. 얘네들이 일렬로 세우려고 한다면 자, 일렬로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1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얘 3팩을 곱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이 5P3을 알기 때문에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빠르잖아. 지금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건 뭐다?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지가 중요하다. 경우의 수는. 알겠습니까? 빠른 것보다 정확한 이해. 자, 그러면 5C3은 뭐와 같아요? 5C2와 같죠? 그죠? 5C2와 같습니다. 자, 5C 곱하기 3팩토리얼이고 자, 5C2는 5 곱하기 4에서 2 곱하기 1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10이 되고요.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이 돼서 60까지다. 이렇게 연습을 여러분들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익숙해지면 뭐 바로 풀 수도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끊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5명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회장과 부회장을 뽑을 건데 5명 중에서 그러면 일단은 5명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을 뽑자 이거야. 그럼 5명 중에 2명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A하고 B가 뽑혔어요. 그럼 얘네들이 회장하고 그죠? 회장이 될 수 있는 거하고 부회장이 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보자라는 거지. 그럼 이 A, B 중에 회장이 될 수 있는 경우 그 명수는 2명이고요. 그죠? 이 2명 중 1명이 될 거 아니야? 자, 부회장이 될 수 있는 친구는 여기 A가 뽑혔으면 B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1가지. 그래서 5C 곱하기 2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자라는 거죠. 그쵸? 물론 2팩토리얼 하셔도 됩니다. 똑같으니까 2 곱하기 1. 자, 5C는 5 곱하기 4 그리고 2 곱하기 1이 되니까 여기는 10 곱하기 2에서 20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얘네들은 지금 순열을 쓴 거잖아. 3번을. 선생님이 문제를 바꿔볼게요.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게 아니고 대표 2명을 뽑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진짜 그냥 2명만 뽑으면 되는 거야. 대표 2명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회장이냐 부회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생각까지 고려해 주는 게 아니야. 그냥 2명만 뽑는 행위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5명 중에 2명을 뽑으면 끝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그럼 대표 유형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대표 유형 3번이에요. 남자 3명과 여자 4명을 일렬로 세웁니다. 그쵸? 얘는 순혈이 된다는 얘기고, 그랬을 때 조건이 붙어요. 남자 3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 이랬습니다. 자, 이웃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냐면, 하나의 그룹으로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그룹으로 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남자가 3명이 있어요. 남자 3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 4명이 있어요. 여자 4명. 머리가 긴 거예요, 지금. 여자, 사과 아닙니다. 여자 4명이에요. 자, 근데 서로 이웃하려면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움직여주면 되는 거야. 자,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총 몇 개가 움직이는 거냐면, 얘 하나, 얘 둘, 얘 셋, 얘 넷, 5개가 순서대로 나열하겠다라는 거야. 5개가 나열하는 경우는 우리 5칸 만들어서 생각해보면 되잖아. 하나, 둘, 셋, 넷, 5. 그쵸? 그럼 5, 4, 3, 2, 1. 즉, 우리가 5팩토리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얘 20 곱하기 6 하니까 여기 120까지가 나올 건데, 여기서 끝났냐? 아니에요. 얘네들, 이 남자들 있잖아요. 이 남자들. 사람은 다 서로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 얘는 뭐 A라는 친구, 얘는 B라는 친구, 얘는 C라는 친구일 거 아니겠습니까? 얘네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 세 자리를 바꾸려면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그쵸? 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그죠? 여기 3, 여기 2, 여기 1. 그래서 6을 곱해주면 720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720. 자, 다시 한번.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이 친구가 서로 다르니까 이 안에서 자리를 바꿔줄 수 있는 경우를 곱하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는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이랬어요.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3번은 교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웃하지 않는 거랑 교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 예를 들어서 자, 여자 한번 세워볼게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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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이렇게 되는데 여자들 지금 4명이죠. 이 남자애가요.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남, 여, 남, 여, 여, 남, 여가 되죠. 얘네들은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는 거야. 하지만 얘는 교대로 섰냐라고 한다면 교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교대는 뭐야? 남녀, 남녀, 뭐 남녀 이런 식으로 쓰던가 여남, 여남, 여남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얘는 남녀, 남여여, 남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번과 3번을 확실하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 일단은 먼저 여자를 세웁니다. 일단 먼저 여자를 세워요. 그럼 여자애들이 4명인데 얘 4명인데 얘네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4팩토리얼의 경우가 생길 거예요. 이제 감 잡으셨죠? 4칸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똑같은 거죠. 얘네들은 서로 다 다른 존재니까. 자, 그리고 남자애들 3명이 있는데 남자애들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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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중에 이 5개의 빈자리 중에 자 1번, 2번, 3번, 4번, 이 5번의 빈자리 중에서 그쵸? 이 5개의 빈자리가 이 남자들을 가져가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번, 3번, 5번 들어갔어. 그럴 수도 있고 1번, 2번, 3번 들어갔어. 그쵸? 어찌됐건 남자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 왜? 옆에 여자가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OC3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여기 끊어서 생각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OC3을 했으면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지. 1, 2, 3번에 들어갔다고. 근데 얘네들도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이 세 자리를. 그럼 여기다가 몇 팩? 3팩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끊어서 보자라는 거죠. 그쵸? 자, 4팩 곱하기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애초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5C3은 뭐랑 같아요? 5C2랑 같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해주자 이거죠. 5 곱하기 4 그리고 2 곱하기 1 이렇게 돼서 뭐가 나와요? 10이 나왔고요. 4팩토리얼 곱하기 10 곱하기 몇 팩? 3팩. 3팩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4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6, 4, 24 24 곱하기 10은 240 240 곱하기 6을 해주면 되겠죠. 0, 24, 6, 22 1440 그래서 1440까지의 경우가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이 개념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여자들을 먼저 배열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나열을 시키면 얘네들이 A, B, C니까 D, E, F, G라고 합시다. 그럼 D, E, F, G 이렇게 될 수도 있고 E, D, F, G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 경우가 쭉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게 몇 가지야? 4팩까지가 되는 거고 맞죠? 그렇게 나열되는 경우가 4팩까지가 될 거고요. 남자들이 이 3명이 이 공간 몇 개의 공간? 5개의 공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5개의 공간이 남자 3명을 갖고 온다고 생각하세요. 뽑는다고 생각해줘야 돼. 그러면 이 5개의 공간이 3명을 갖고 오게 되면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일단 5C3 써줬으니까 여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얘네들끼리도 자리를 바꿀 수가 있잖아. 그쵸? A, B, C가 됐든지 B, C, A가 됐든지 뭐 C, A, B가 됐든지 그러니까 여기를 뭘 곱한다? 3패까지 곱한다는 거죠. 우리 5C3을 그냥 계산해줘도 되지만 5C2로 계산을 해주셔도 된다. 그래서 5C는 10이 됩니다. 5C 같은 건 많이 나오니까 1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6이고요. 얘는 4, 3, 12, 24 24가 되니까 계산해주면 144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한번 볼게요. 3번. 자, 3번.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서는 방법 이랬어요.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서는 방법. 그러면 일단 여자가 많으니까 여자를 먼저 세우는 게 좋아요. 여자를 먼저 세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녀 이렇게 들어가면 남자가 여기 들어가면 3명밖에 없으니까요. 남녀 여가 되니까 얘는 교대로 쓰는 게 아니야. 즉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면 남자가 여기밖에 못 들어가. 이 3가지 공간. 그래야 여남 이렇게 해서 교대로 쓸 것이다 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간이 3공간밖에 못 들어가니까 1, 2, 3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차근차근 해봅시다. 여자들이 먼저 나열될 수 있는 거 4패까지가 될 거고요. 이 3가지 공간 중에서 남자를 3명 데리고 오면 되고요. 얘네들까지 자리 바꿀 수가 있으니까 3패까지가 되겠지. 결국 3C3은 1이 되니까요. 그쵸? 3C3은 1이 되겠습니다. 3C3 1이 되니까 4팩 곱하기 3팩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아까 4팩은 24였고요. 3팩은 6이었죠? 그러면 6, 4, 24, 6, 24. 그죠? 6, 2, 12 해서 144가 되겠습니다. 144가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굉장히 기본이 되는 우리 또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한번 더 디테일하게 연습을 하고서 넘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 유형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 유형 4번입니다. 이 딜라이트에 있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답을 구하시오 이랬어요. 자, 1번 보니까 지금 양 끝에 G하고 T가 오는 경우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7개의 자리가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양 끝에 G와 T가 오니까 G하고 T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그쵸? 순서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T하고 G가 양 끝에 올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여러분들이 끊어서 생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T하고 G가 올 수 있는 경우. 자, 그럼 G하고 T가 써졌으니까 나머지 5개의 문자들이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야. 여기서 나열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5팩토리얼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첫 번째 경우에 5팩토리얼이 나오는 거고요. 왜? G하고 T는 고정이니까 생각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몇 가지가 나와? 5팩토리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따지고 보면 2 곱하기 5팩토리얼인데 이 2는 G하고 T가 순서 바꾸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G와 T의 순서 바꾸는 경우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5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20 곱하기 6 하면 120 120 곱하기 2 하게 되면 240이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모음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모음 사이에 두 개의 문자. 자, 모음을 몰라서 틀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영어에서 모음은요, A, I, O, U, E, 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야 돼. 여기서 모음은 I하고 E, 이 2가지밖에 없네요. 그쵸? 그러니까 E하고 I 사이에 이 2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치? 이 2개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이 움직이니까 한 묶음으로 봐야 되고요. 그죠? 나머지 이 3개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3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 모음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I하고 E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2개가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 3개가 있겠죠. 그쵸? 이 자리들이. 그죠?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건 얘네들은 어차피 한 뭉탱이로 움직일 거라고. 그쵸? 얘네들은 한 뭉탱이로 움직입니다. 얘랑 이 자리들을 결정해 주는 거. 그쵸? 그거부터 해야 돼요. 그럼 몇 팩? 4팩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얘를 A라고 하고요. 얘를 동그라미, 얘를 네모, 세모라고 했어. 그쵸? 그러면 A,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렇게 될 수 있고 동그라미, A, 네모, 세모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쵸? 쭉 이게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선택하는 게 몇 가지? 4팩까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24가지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생각해줘야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선정해줘야 된다고. 얘네들. 그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쵸? 얘네들 숫자들을 다 나열했으니까 이번에 얘네들만 선정해주면 된다고. 쟤네들을 선정하는 방법은 총 얘네들을 제외하고 5가지 중에서 몇 개 뽑아? 2개를 뽑는 거죠. 2개를 뽑았어. 뭐 D에 L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얘네 또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죠? LD 돼도 되잖아.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진 거야. 근데 I, E도 자리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만큼의 경우의 수가 또 하나 나오는 거잖아. 그쵸? 똑같은 방법으로 했으니까 또 하나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뭘 곱해줘? 2를 곱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OC2는 10이고요. 얘는 자주 나오니까 그냥 외웁시다. 자, 2 곱하기 2는 4가 되고요. 40 곱하기 24 하면 되겠죠. 그쵸? 24 곱하기 4 하게 되면 96이니까 960까지가 나오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런 문제 풀려면 어떻게? 얘를 한 뭉탱이로 보고요. 자리 배정을 해줘요. 자리 배정을 해준다라는 거는 얘네들이 A,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되든 동그라미, A, 네모, 세모가 되든 쭉 배열이 될 거고 그러니까 큼지막한 것부터 쭉 배열을 시킨 거야. 그 다음에 이 디테일한 것들의 경우의 수를 구해주자 이거죠. 그럼 얘네 2개를 뽑아야 되니까 5개 중에서 2개를 뽑았어. 근데 얘네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를 곱하자. 그쵸? 이렇게 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I도 자리가 바뀔 수 있으니 I, 2로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2를 더 곱해줬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용 5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대표용 5번이에요.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 중에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을 때 반장, 부반장 중에서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이 뽑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적어도 이렇게 1명은 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적어도라는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 줄 필요가 있냐면 여집합을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집합을 생각해 준 다음에 전체에서 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을 우리 A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쵸? 원래 이 A를 구해야 되지만 전체에서 이 친구의 여집합인 A의 여집합을 빼주게 되면 A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보편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한 95% 이상 여러분들이 이 적어도 한 명은 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여집합을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자면, 자, 적어도 뭐 하나는 혹은 한 명은 동그라미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전체에서 모두 동그라미다를 동그라미가 아닌 경우, 모두 동그라미가 아닌 경우를 빼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둘 수가 있겠다. 좀 심플하게 정리하면 이 A라는 사건의 여집합을 전체에서 빼주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좀 디테일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얘 여집합을 생각해보자고요.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 남학생인 게 여집합인 거지. 자, 모두 남학생이 여집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쵸? 얘가 A라면 얘가 A의 여집합인 사건이 되겠죠. 모두 남학생인 경우. 그러니까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전체 경우에서 모두 남학생인 경우를 빼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전체 경우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 7명 중에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게 되는 거죠. 그쵸?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게 되는 거야. 그러면 7명 중에서 일단 2명을 뽑아야 돼. 맞지? 2명을 뽑아야 되죠. 그리고 이 2명을 반장을 시키거나 부반장을 시켜야 돼. 그죠? 그럼 몇 가지 경우가 나와요? 뭐 만약에 A, B가 뽑혔어요. 그럼 A가 반장, B가 부반장인 경우와 B가 반장, A가 부반장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를 곱해주자고요. 됐습니까? 자, 이 유형을 외운 친구들은 그냥 7 곱하기 6 이렇게 순열을 써줘가지고 맞습니다. 맞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줘야 된다고. 그쵸? 그래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42가지의 경우가 생기고요. 자, 모두 남학생인 경우 생각해 봅시다. 자, 반장하고 부반장을 뽑는데 모두 남학생이 나와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남학생 중에서만 2명을 뽑고요. 그죠? 남학생 중에서. 왜냐면 여학생 포함시켰는데 2명을 뽑게 되면 여학생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남학생이 나오려면 남학생 중에서 2명을 뽑고 이 2명이 반장, 부반장이 되려면 2를 곱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쵸? 그러면은 4 곱하기 3 해서 12가 되겠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42에서 11을 빼게 되면 30까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시죠? 네. 그러면 대표 유형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6개의 숫자 1, 2, 3, 4, 0,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해서 세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답을 구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세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칸을 채워보고요.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개일까요? 0은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5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이 들어갔다고 치면 그 다음에는 0, 2, 3, 4, 5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5개예요. 그쵸? 여기는 몇 가지 들어갈까요? 만약에 여기에 0이 들어갔다고 치면요 2, 3, 4, 5 4가지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뭐 순열 공식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열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여기 곱하면 20 곱하기 5 하면 1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답은 10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짝수의 개수 구하라고 해요. 세 자리인데 그래서 세 칸을 만들어 놓고요. 짝수가 되려면 이 뒤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맨 뒤에 짝수의 개수 구하려면 맨 뒤가 짝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첫 번째로 0이 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뭐가 올 수 있냐 그러면 2가 올 수 있고요. 저기 숫자 중에서 그죠? 세 번째로는 뭐가 온다? 4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지 지금. 그쵸?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경우입니까? 자, 0은 이미 썼기 때문에 5가지 경우. 그래서 5 곱하기 4 해서 총 몇 가지? 20가지가 나오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뒤에 2가 왔어요. 2가 오면 요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요. 0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0이 들어가면 사실 뭐 0, 1, 2 이러면 두 자리야. 맞죠? 세 자리 만들어야 되는데 0, 1, 2 하면 1, 10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앞에 0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 4개가 되고요. 자, 0을 제외하고 만약에 1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은 1이 안 되고 2가 안 됐으니까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4가지인 거야. 그럼 얘는 16가지가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16가지. 맨 뒤에 0이 들어가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또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다 더하게 되면 이 친구는 32가 되고요. 이 친구는 20이 되니까 5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52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대표형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대표형 7번입니다. 이제 사전식 배열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사전식 배열은 생소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예전 같을 때만 해도 우리가 영어 단어 찾을 때 사전을 썼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핸드폰이라든지 전자사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사전식 배열에 생소한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식 배열이라는 거는 크기 순서대로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A가 제일 작은 숫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제일 작은 숫자부터 순서대로 배열할 건데 사실 문자를 여러분들이 배열하려고 하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1, 2, 3, 4, 5로 보고 배열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그러면 1, 2, 3, 4, 5가 있습니다. 12345죠. 1, 2, 3, 4, 5로 만들 수 있는 숫자 중에서 그 다음 큰 게 1, 2, 3, 5, 4예요. 그쵸? 마찬가지인 거야. 얘네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면 A, B, C, E, D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이상 바꿀 게 없으니까 이제 3을 바꿔줘야 돼. 그 다음 큰 숫자로. 그쵸? 요쪽은 나중에 건드리는 거지. 이쪽부터 건드려줘야 돼요. 왜냐면 1에서 2로 바뀌는 이 친구는 2만이 바뀌게 된 거니까 만 자체가 커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쪽부터 조금씩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1, 2 여기까지는 똑같을 거고 3보다 큰 게 이제 4가 되는 거지. 1, 2, 4, 3, 5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도 A,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D, C, E 이런 식으로 순서로 써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 2, 4는 동일할 거고 5,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도 A, B, D, E, C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2, 1, 3, 4, 5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얘도 B, A, C, D, E 이렇게 순서대로 쓰는 걸 사전식 배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C, D, B, E, A가 몇 번째 오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얘를 구하기 위해서 큼지막한 것들은 프리패스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프리패스가 뭔 얘기냐면 C까지 그냥 빠르게 가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몇 번째를 물어보는 거니까 A로 만들 수 있는 친구가 지금 몇 가지? 4패까지가 나오는 거야. 4패까지는 24가지가 된 거죠. 그러면 일단 A로 만들 수 있는 애들은 지나갔을 거란 얘기야. 왜? 얘는 C니까. 그러니까 C까지 빨리 가자라는 거죠. 그럼 B로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4패까지. 그죠? 24개가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C가 나왔어. 여기부터는 좀 천천히 해야지. 자, 근데 얘는 C 다음에 D야. 그렇다는 얘기는 C, A로 만들 수 있는 친구와 C, B로 만들 수 있는 친구도 프리패스를 사용해줬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 다음에 A, B 다음에 C, D인데 A, B 다음에 얘는 C는 이미 썼으니까 그 다음 D야. 여기까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프리패스다. 일단은. 그럼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3패까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6가지.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3패까지. 그래서 6가지가 다 지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C, B 다음에 A, B였잖아요. C, D, B야 이제. 자, 그러면 C, D, B 되기 전에 A도 있었을 겁니다. 그쵸? C, D, A, 땡 있었을 거예요. 그럼 얘도 2패까지 이제 풀패스가 된 거죠. 차근차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 그 다음에 C, D, B가 나오는 거야, 여기. 근데 2A 전에 나오는 게 뭐야? A, 2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얘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두 가지 나오고 여기 한 가지 나오고 자 여기는 30까지가 될 거고요. 여기도 30까지 60까지 62 63 그리고 얘는 몇 번째? 63 다음에 64번째 그래서 64번째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81번째 오는 문자열을 구하시오 이랬어요. 81번째. 그러면 81번이 될 때까지 큼지막하게 가봐요. 아까 A로 만들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24가지였잖아. 4패까지. 그죠? B도 그러면 24가지고요. 자, C도 24가지고요. 그럼 여기까지 몇 가지? 72가지 되는 거죠. 72가지. 자, 그러면 이제 DA로 만들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3패까지가 되는 거죠. 그죠? 6개 더하면 여기까지 78이 되는 겁니다. 그쵸? 78 됐어요. 그러면 DA 다음에 뭐가 와야 돼? B가 나와야 되고 땡땡으로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면 얘는 두 가지 여기까지는 80까지 그 다음을 물어보는 거네. 그쵸? 그 다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81번째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쵸? DA 다음에 올 수 있는 거 이거 잘못했네. DA가 아니고 DB죠. DB. A는 이미 사용했으니까 DB A 다음에 올 수 있는 거 DB A 땡땡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두 가지였다. 자 그러면 D, B, A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A, B 썼으니까 그 다음 큰 게 바로 C예요. 그 다음에 A, E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답은 DBC, AE가 답이 되겠다. 얘가 81번째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여기까지 프리패스로 갔어요. 그 다음에 D로 만들 수 있는 작은 친구가 DA인 거지. 그래서 3패까지. 그러면은 DA 다음에 만들 수 있는 게 DB예요. 그래서 DBA 땡땡이 되겠죠. 두 개 지나가니까 얘가 80번째. 그 다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DBCA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